자, 안녕하십니까. 병의원 경영 주치의 닥터 해결사 오영일입니다. 이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역사적인 첫 영상을 촬영하게 네, 됐습니다. 드디어 올라가네요. 네. 자, 이제 우리 채널을 보실 분들께 네. 이 채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네, 네. 인터뷰 영상이 될 텐데요. 한 20년 정도 지금 기업 네. 컨설팅, 병의원 컨설팅을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병의원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고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부분 개원하실 때는 이제 입지나 자금 상담 많이 원하시는 것 같고요. 병원이 자리를 잡고 나면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은 절세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확장을 시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 사업의 구조화 차원에서 의료법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네. 보통 저희도 일상생활 살다 고민이 있으면 전문가들을 찾아가거나 뭔가 누군가의 그렇죠. 조력을 받고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때 네. 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의원의 구조와 산업의 특성을 좀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치면 그 기업의 총수 예하에는 각 업무를 분담하는 전문 인력들, 직원들이 있죠. 그분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들이나 협력업체들을 찾아서 조력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 병원이라는 산업의 구조를 보면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인력이 99%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경영이나 행정에 대한 업무 지원이 사실은 전문화돼 있거나 체계화돼 있지 않아서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의사결정의 주체가 결국은 거의 다 원장님들이 단독으로 해야 되는 환경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장님들은 진료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시급으로 따지면 1시간의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진료를 포기하고 그 시간에 Q&A를 한다라는 거 그렇네요. 네,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진료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1, 20분, 뭐 야간 진료 끝나고선 뭐 10시, 뭐 8시에서 10시 사이, 네. 혹은 뭐 진료가 없는 일요일 정도가 될 텐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분야의 정말 전문가들이 네. 잘 나가고 경험이 많고 자기 삶의 수준이 높은 분들이 남들 일과 끝나거나 쉬는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는 그분도 가족들과 그렇죠. 보내고 할 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장님들이 상담을 원하는 시간에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세팅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그리고 해결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자문도 구하고. 원장님들한테 접근을 하거나 원장님들한테 비즈 타임테이블을 감안하고 이해해서 접근해 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거나 영업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고요. 문제는 최근에 이런 원장님들, 그러니까 병원 산업, 의료 산업에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또 사회적인 기류, 정서들이 바뀌면서 실무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법과 제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네. 병원의 피해 사례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스컴에도 떠들썩하게 나왔던 작년 이슈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뭐 미술품 렌탈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한다라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과세관청에서도 그거를 민생 침해형 뭐 탈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한 적이 있었고요. 뭐 최근의 이슈들 보면은 원장님들, 저희 이제 치과나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많은데 치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다 보니까 네. 치과 치료용 재료나 임플란트를 직접 만드시는 회사들을 설립하겠다라는 컨설팅을 받으셨던 분들이 치료제나 임플란트 의료기기들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을 잘 모르셔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플란트를 만들려면 GM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GMP 인증이라는 게 회사가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취급하는 품목이 50개다라고 하면 50개가 다 개별 GM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상담을 해주신 분도 사실은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가 아니고 네. 원장님들은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무허가 임플란트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서 처벌된 사례도 아니 근데 있습니다. 보통 병원 원장님들 보면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업에 매진해야만 성공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업 밖으로 나가시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들이 진료만 하는 구조, 부가가치가 가장 크신 분들. 그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진료 밖 세상, 진료실 밖 세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주 능수능란하지 않은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앞으로 저희 닥터 세계사는 네. 전문 자격사 분들과 함께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콘텐츠를 제공을 네. 할 텐데 네. 이럴 때 원장님들께서 얻게 되는 베네핏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저희 컨텐츠나 영상을 보고 본인이 궁금하신 부분들, 본인의 현재 상황들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시면 닥터 세계사가 내부적으로 원장님들의 문제를 진단해서 처방할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요소요소에서 실무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까지 겪으셨던 어떤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인한 아주 단순한 피해 사례들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함께 하시는 세무사님들이나 변리사님들이나 뵈면은 일반적으로 병의원의 경험이 없는 세무사님들보다는 네. 훨씬 더 뭔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하시는 사업이라는 게 사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족도 구성하고 가족의 삶도 구성하고 미래도 구성하시고 뭐 예적금도 하셔야 되고 일부는 소비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원장님과 원장님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병원을 운영하시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왜곡돼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의 삶을 기준으로 누군가가 조력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 기치와 철학을 놓치지만 않아준다라고 해도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진료에 매진하시고 또 남는 시간들은 조금 더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그 삶의 기반은 병의원 원장님들의 이제 저희가 주치 역할, 지원하는 역할, 어찌 보면 또 고문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앞으로도 저희들 열심히 활동해서 또 병의원 원장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병의원 전문 운영 주치 닥터 세겔사 오영일이었습니다. 이세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